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마음씨 좋은 비트코인이 크리스마스 대방출, 겨울방학 맞이 산타클로스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 22,788달러. 한때는 21,000달러까지 내려갔었던 비트코인 약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오늘 미국 증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반면에 달러는 한때 강하게 반등하면서 91포인트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90.15%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경기 부양책이 타결 되면서 한껏 달아올랐었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왜 떨어졌을까? 바로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떨어졌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돌연변이 전염병이 생기면서 전염성이 무려 70% 떡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국에서는 영국에서부터 오는 비행편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공포와 함께 더불어가지고 전 세계가 와들와들 떨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개인 지갑 단속에 의해서 경기 부양책 타결, 그리고 이 전염병 돌연변이까지 하루하루 눈꽃을 새 없이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증시 및 암호화폐는 어떤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오늘 나온 정보들을 또 한 번씩 쫙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저도 어제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지난 6월에 하드웨어 월렛인 레저사의 고객 정보가 털렸습니다. 근데 이 나쁜 해커놈이 이 정보를 공짜로 레딧에 뿌려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고객 정보가 전 세계에 공개가 돼버린 상황.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 피싱 이메일이나 스캠 문자 등이 레저 나노 월렛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저사의 지갑을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지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미국의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친이 이번에 비스탁형 지갑 거래 보고 규정은 국가 보안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당 규제를 밀어붙일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이러한 조치는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를 악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해당 규정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기존 업계 규정과 일관되게 시행되게 될 것이다. 법 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규제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규제가 미국에 적용되게 될 텐데 과연 미국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에서 이야기합니다. e스포츠 게임과 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왁스와 레드폭스 랩스가 이더리움 디앱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통해 게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체인링크 노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잠잠했었던 테조스가 내달 NFT 플랫폼 대체 불가능한 토큰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디파이에 이어서 다음 큰 화제성이 있는 주제로 주목받고 있는 NFT, 계속해서 그 발전 방향성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오타와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오텍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구글의 빅쿼리와 통합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마케팅 방식이 종종 암호화폐 업계에서 활용되곤 하는데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죠. 구글의 기술을 활용할 때도 마치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처럼,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처럼 광고하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펌핑 소재가 나오면 마음껏 펌핑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 또한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말로 파트너십인지 아닌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알려드립니다. 크립토 비자 카드 관련된 스테이킹 수치가 변했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존 카드 소지자는 시야로 스테이킹을 유지하시면서 기존의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조건은 2021년 1월 18일 이후 사용자들이나 카드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립토닷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립토닷컴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그 스크린샷과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링크를 밑에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좀 거래를 할 줄 안다 그러시는 분들께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마진거래 대회가 크립토닷컴 거래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총 상금은 5개 비트코인이라고 하네요. 좀 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 참여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알트코인들의 생사는 내가 결정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달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알트코인들에게 종종 상승을 가져다 준 기분 좋은 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저항선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난리 나는 거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달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대한 컵앤핸들을 그리고 있죠. 컵앤핸들 같은 경우는 위로 깨고 올라올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차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행히도 지금 과매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알트코인들은 드디어 좀 숨을 쉬면서 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알트코인 비중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디 좀 떨어져 주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게 되면서 비트코인 수수료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 1달러어치를 보내면서 무료 수수료를 82,000달러 정도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뭔가 수상하죠? 과거에도 이런 실수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곤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수료가 많이 나와도 그 거래를 진행할지 말 건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강제로 막 뺏어간다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이 확인했는데 82,000달러 나온 거 보고 승인을 눌렀다는 소리죠. 자, 아무튼 뭔가 좀 구리구리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확장성,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소식들 중에는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듯한 그런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중국의 대형 채굴풀이죠. BTC 탑의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비록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 단기 투기성 기관 자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 비트코인 해지 수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난 3월 12일 발생한 만큼의 폭락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 맹목적인 강세 전망은 피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엔 JP모건 양아치들이 이야기하기를,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구매가 줄어들면 비트코인의 시세 대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덧붙이기를, 이번 상승장은 투기적 성격의 퀀트 펀드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구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2019년 하반기와 유사한 비트코인 급락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난 3월과 2019년 하반기 하락했었던 기억을 막 떠올리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죠. 아유 무서워라, 그냥 오줌 싸겠어요. 아무튼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을 멈추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가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휴가를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곧들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큰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휴일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레이스케일은 최근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신탁, 그리고 디지털 라지 캡 펀드 신탁을 일시적으로는 판매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신탁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나왔었다가 나중에 코인데스크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임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임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미디어에 따르면은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신탁은 주기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프라이빗 배정 라운드를 진행을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2019년 4분기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미디어,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로써 시장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막 겁을 주고 있죠. 더 크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 과연 이번에 폭탄 세일이 한번 터져주게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기관이나 헤지펀드, 억만장자들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나다의 IT 전문 벤처 캐피탈, 타이니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트윗을 남겼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비트코인 구매가 투기가 아니라 논리적이라는 이유를 한번 요약을 해줄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본 것인데요. 코인데스크는 이런 스타트 업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양반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표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 별거 아니겠지만은 미래의 큰 씨앗으로 발돋움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영웅 마이크로스트레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마이크로스트레지가 이번에 추가로 무려 29,646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평균 가격은 21,925달러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7,470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단은 15,964달러라고 하네요. 또한 이 마이클 세일러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이 나중에 100만 달러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소니 스카라무치, 야무치. 이 양반이 누구냐? 930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스카이프리지라는 헤드펀드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스 디렉터를 맡았던 사람인데 지금 현 정권인 트럼프 정권 때 그 역할을 맡았었고 저번 11월에 이 헤지펀드는 SEC의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에 관련된 디지털 펀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헤지펀드인 스카이브리지 역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게 될지 방향성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막 던지면은 밑에서 이런 애들이 다 주워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장 때는 떨어질 때마다 주워야 되지 던지지 말라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암호화폐의 분석들을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주봉 마감입니다. 저번 주에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었던 비트코인인데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과연 다음 주와 다가오는 한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렉트 캐피탈이라는 분석가가 올린 차트인데 비트코인 연봉으로서 이 차트를 지난 5월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차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역시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새로운 1번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높게 상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1번봉 나오기 전에 약간의 조정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조정을 거친 후에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 특수성과 더불어 가지고 바로 올라가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굉장히 예리한 분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9월 28일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으면서 그때 이후로 쭉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9월 28일에 비트코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녹색 동그라미가 비트코인 9월 28일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가 쭉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측하기를 지금 이 달러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있는 추세를 이탈을 했다. 떨어진 후에 반등해가지고 추세 다시 얻어맞고 떨어지게 될 텐데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약세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달러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바로 오늘 달러가 그가 이야기했었던 그대로 올라갔다가 추세 맞고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달러가 쭉 올라갔다가 빠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라갔었던 달러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역시 조만간에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달러가 만약에 쭉 떨어진다면 상승을 이어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과연 지금 여러 매체에서 겁을 주는 것만큼 비트코인이 움츠려들 것인가 아니면 지속되는 달러 약세와 함께 다시 한번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인가. 박진감 넘치는 암호화폐 현장 절대로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실 때만 빼고요. 운전하실 때는 눈 떼야죠. 자, 한편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92포인트로 극단적 탐욕.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을 저는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방송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도 토마토밭에 비타민C, 귤 까서 귤 던져주기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